그야말로 극한 호우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인명 또 재산 피해가 속출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이 피해 지역들을 신속하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 선포되면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나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상당한 지원을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피해 복구비를 50에서 80%까지를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요.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한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으로 지금 보상을 하고요. 그리고 국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지금 재복구 자금을 융자를 해주고요. 그리고 또 건강보험료를 30에서 50%까지 감면을 해주고, 그리고 전기료도 감면을 해주고요. 그리고 지방단체, 지역정부에서의 여러 가지 시설 복구, 여기에도 국비가 투입이 됩니다. 예. 김민석 국무총리는 하루에만 400mm 물폭탄이 떨어졌던 광주를 찾아서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어떤 약속들이 있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어디 갑니까? 어디?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리, 장관 다 포함해서 최대한으로 살펴보고 대책도 마련하고 하겠습니다. 우선 적어도 내년에는 이 지역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행안부라든가 또는 국토부 의논해서 찾겠습니다. 재난지역 선포 등등 당장의 피해를 지원하고. 예, 하루에만 400mm, 그야말로 물폭탄이 아닐 그렇죠. 수가 없는데요. 일단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국비, 지방재정, 세제 등 가용한 수단이 모두 총동원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번에 김민석 총리가 방문한 데를 보면 이렇게 이제 일반 주택을, 피해 주택을 방문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딸기 농장을 방문한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피해 어떤 주민들을 좀 만났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그냥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가구들이 대부분 다 이제 가재도구들을 못 쓸 테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계 안정자금 이런 부분들에는 어떤 금융 지원들이 아무래도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정부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딸기 농장 같은 경우 결국 이제 이 농사를 짓는 데니까 아마 거의 다 아마 이제 딸기들 수확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가 클 테니 여기도 생계 안정자금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대부분 지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 짓는 지역들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벼농사를 짓는 논이 다 침수됐거나 아니면 이렇게 앞에 딸기 농장 같은 이런 과수 농사 이런 데들이 다 망가졌거나 이럴 텐데,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이런 생계안정 자금 지원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농민들이니까 농사를 빨리 다시 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빨리 내놓겠다, 이렇게 이제 김 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앞서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폭우로 인해서 특히나 농가 지역들 피해가 맞습니다. 엄청났습니다. 네. 대부분의 작물을 이제 못 쓰게 된 상황인데, 김민석 총리가 이 딸기 농장 방문해서 어떤 이야기들 나눴나요? 아무래도 지금 딸기 농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메시지를 먼저 냈는데요. 일단 긴급하게 복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종의 또 방제 같은 거, 방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문제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사실 가재도구가 다 망가진다든지, 그리고 이 집에 쟁여 두었던 이 식량 같은 것들이 다, 식재료 같은 것들이 다 물에 침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옷까지도 제대로 챙겨지고 못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농업 농가를 찾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딸기 농장을 갔잖아요. 딸기 농장이 아마 스마트팜 형태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팜이 상당히 수재에 취약하다. 그래서 이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그 문제를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시도 간에 재해보험이 있는데 그 재해보험료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민원을 아마 현장에 직접 듣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관계자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산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화재 때문에 산사태 취약지로 우려가 됐을 때 결국 일이 일어났고, 이 지역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갔습니다. 이 지역도 아무래도 농촌 지역인 만큼 맞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이 지역의 피해 상황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그게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화재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미 크게 좀 상처를 입었던 분들이 또 이번에 그때는 화마였던 이번에는 수마에 정말 그 흔한 말로 마음을 아주 핥힌 그런 상황이 좀 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말씀하신 대로 농촌 또 여기가 또 이제 과수가 농사 이런 것도 좀 많이 짓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농림수산부 장관을 직접 대통령이 좀 내려보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산청이 이번에 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불과 5일 동안 630mm가 넘는 비가 내려서 이게 연간 내리는 비의 절반이 이렇게 지난 5일 동안 내렸던 겁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산불 때문에 가뜩이나 나무들이 별로 없으니 산사태 나기 너무 좋죠. 그런 상황까지 그대로 좀 재현이 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송 장관이 가서 내린 거는 일단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라 했고 응급 복구 당연히 좀 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앞서도 이제 그 차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겁니다만 이게 중요한 게 피해 조사를 해서 적절한 수준의 이제 어떤 피해 보상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조사라는 걸 보통 손해사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손해평가를 좀 빨리 좀 하라고 그랬고 나오는 대로 일단 복구비를 빨리 지원하라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지시를 했다고 그러니까 아마 예년과는 달리 좀 빨리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이 수해 지역이 사실 물이 지나가고 나면은 쓸만한 가재도구 하나 없고 없죠. 전자제품은 이제 젖어서 가뜩이나 쓸 수가 없는 상황들인데 특히나 이제 혹석이고 뭐 맞습니다. 에어컨이라든지 여러 가지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도저히 쓸 수가 없는데 그래서 행안부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 찾아가는 가전제품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요. 이게 다행히 2021년도에 뭐 우리나라의 대표 가전회사인 삼성전자, LG전자와 정부가 행안부가 MOU를 체결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올해 아주 톡톡히 효과를 좀 발휘할 것 같습니다. 일단 피해가 좀 작은 지역은 방문 서비스, 그러니까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요청하면 가서 뭐 수리를 해 주기로 했고요. 이번에 뭐 좀 전에 말씀 산청이라든가 광주, 부끄러운 이렇게 피해가 큰 대규모 지역의 피해가 큰 지역들은 이제 아예 현지에 직접 부스를 차려서 이제 수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근데 물에 빠진 뭐 냉장고나 이런 세탁기나 이런 거 뭐 사실 그 텔레비전도 그렇고 사실 재가동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새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뭐 그런 어떤 금융 지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앞서 말씀드린 생계안정자금 지원 같은 이런 형태로 뭔가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도 침수되면 사실은 쓰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동차 같은 경우 파손되거나 침수된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세 같은 거 이런 건 면제, 또 새로 살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와 같은 이런 혜택을 좀 제공을 하기로 했고요. 또 피해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방세 납부 기한도 최대한 1년 연장을 해주고 혹시라도 세금이 체납된 게 있으면 이것도 역시 1년 유예해 주기로 이런 식의 좀 약간 소소하지만 되게 좀 피해자분들한테는 되게 좀 필요한 어떤 지원들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 비가 그치고 나서 이제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해서 빨리 복구를 하지 않으면 그러네요. 아무래도 수인성 전염병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여러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면서 조금씩은 복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천만다행인 게요. 주말에 일단 비가 그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가 그친 다음에 갑자기 뜨거워지면 갑자기 이제 해가 나면 아무래도 습도가 올라가니까 참 피해 복구하기 힘들긴 한데 그래도 비가 안 오면 수해 복구하기에 그래도 좀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히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서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구 작업들이 좀 치열하게 좀 벌어지고 있고요. 항상 복구 작업을 할 때마다 참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분들입니다. 예. 현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좀 외부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분들도 늘 항상 있는 게 참 그나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뭐 지역 공무원들 또 인근에 있는 군부대 또 경찰서 직원들 이런 공무원분들도 대거 투입이 돼서 수해 복구 작업을 좀 벌이고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내가 살던 집이 갑자기 이제 비가 차서 그다음에 침구류, 그다음에 온갖 가재도구들이 다 이렇게 떠내려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흙탕물에 젖어 있으면 사실 그거 보고 있을 때 열심히 딱 치워야지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막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게 일반적인데 또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고 이렇게 자원봉사들이 가서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흙탕물도 씻어내고 가재도구도 좀 끄집어내고 이렇게 좀 치우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도 좀 되찾으시고 조금 기운을 차리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럴 때 참 같이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힘든 처지에 있는 분들한테는 무엇보다도 좀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